반갑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뉴욕 증시 보셨나요?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였죠. 물가는 이제 확실히 좀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계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장주 우리의 테슬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447달러, 어제 하루 0.39% 하락하면서 그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자, 남들은 다 잔치를 벌이는데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 소외감 솔직히 조금 힘드시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장이 이렇게 좋은데 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하고 답답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러다 나만 두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분명하고 확신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테슬라가 보여주는 이 침묵은 시장의 무관심이나 소외가 결코 아니라는 거. 이건 거대한 폭발을 앞두고 에너지를 극한으로 압축하고 있는 폭풍전의 고요이자 용수철이 꾹 눌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뉴스 몇 줄 읽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백악관과 연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전쟁이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에 돈비를 뿌리게 될지,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과 중간 선거라는 거대한 타임라인 안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어떤 치밀한 빅딜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이 447달러가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인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차트 쪼가리가 아닙니다. 바로 워싱턴 DC 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지금 주식시장을 밑바닥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거대한 마그마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데스매치입니다. 자, 여러분 뉴스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건 단순히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좀 빨리 좀 내려줘 라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주식시장에는 훨씬 더 결정적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파월 의장의 목덜미를 쥐고 흔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미국의 중앙은행장은 대통령도 함부로 자를 수 없는 사실상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자, 명분은 겉으론 보기엔 그럴싸합니다. 연준 본부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가 당초 19억 달러였는데 왜 25억 달러까지 늘어났느냐, 너 의회 청문회 나와서 이거 위증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파월을 개인 비리와 위증죄로 엮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속뜻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잔인할 정도로 심플합니다. 파월, 너 명예롭게 은퇴할래? 아니면 수사받고 감옥 갈래? 살고 싶으면 당장 금리를 내려라. 자, 이게 주식시장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도덕교과서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인이 공정이니 하는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철저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무너진다는 건 국가 시스템적으로는 비극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탐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강력 호재입니다. 자, 왜냐? 연준이 백악관의 압박에 굴복한다는 것은 곧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저금리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파월이 버티다 못해 결국 항복 선언을 하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팍팍 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시장에 풀리는 그 막대한 유동성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이자 몇 푼 안 주는 은행으로 갈까요? 아니면 안전하지만 재미없는 채권으로 갈까요? 자, 둘 다 아닙니다. 돈은 언제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성장성이 높은 자산,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 바로 미국 기술주 쪽으로 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봐야 하고, 이 암호화폐로 들어갔다가 나온 돈이 다시 이 주식시장으로, 즉 미국 기술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이 파월의 수사 소식에도 폭락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 아니 오히려 은근히 상승을 즐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파월의 항복과 그 뒤에 찾아올 유동성 파티를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시경제 환경은 이렇게 판이 깔렸습니다. 돈 풀 준비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 테슬라로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왜 테슬라는 447달러에서 꼼짝도 안 하는가?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투자자 심리와 기술적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첫째,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지금 447달러에서 450달러 구간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매물대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더 치고 나가려면 확실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당선됐대, 규제가 풀린데 같은 기대감만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숫자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매수 대기자들은 현금을 쥐고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내가 테슬라를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1월 말 실적 발표 보고 진짜 마진율이 괜찮은지 이게 확인만 되면 그때 풀매수 들어갈게, 이런 심리가 팽배해 있는 거죠. 자, 둘째, 기간 조정의 미학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11월, 12월 2달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처럼 거래량을 줄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것은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씻어내고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아주 건전하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지금 에너지를 모아야 실적 발표라는 트리거가 당겨졌을 때 500달러, 600달러를 향해 갭상승할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자, 지금 주가는 멈춰있지만 기업 테슬라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시장에 모델 Y 롱레인지 후륜구동 이 신규 트림을 출시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이게 바로 1월 말 실적 발표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1월 말 실적 발표는 기본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목이 터져라 강조하고 싶은 건 실적 발표 이후에 펼쳐질 이 두 가지 거대한 타임라인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면 지금 447달러가 얼마나 싼 가격인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빅 이벤트, 바로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3개국 전역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기존의 우버나 리프트 기사들만으로는 이 엄청난 트래픽을 절대 감당 못합니다.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쇼맨십의 천재잖아요. 전 세계인의 눈이 미국에 쏠려 있는 그 6월, 그는 테슬라의 로봇 택시를 전 세계에 생중계할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공항에 내린 외국인 관광객들이 복잡하게 택시 잡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테슬라 앱을 켜고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차가 와서 그들을 태우고 경기장까지 데려다주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놀라서 찍은 영상들이 틱톡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는 장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마케팅이 있을까요? 6월 북중미 월드컵은 테슬라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대한 쇼케이스장이 될 겁니다. 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빅 이벤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해관계가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11월 중간선거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지면 그냥 남은 임기는 식물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딱 하나,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와 압도적인 기술 혁신을 눈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 봐라. 내가 대통령 되니까 미국 기술이 중국을 씹어먹지 않느냐라고 외칠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테슬라가 필요하고, 테슬라는 규제를 풀기 위해 트럼프가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효율부 도지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공무원 몇 명 자르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50년 묵은 주별 자율주행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싹 다 걷어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규제 풀어서 미국이 자율주행 세계 1등 했다 라고 자랑해야 하니까요.
즉 올해 상반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친 듯이 규제를 풀어주는 시기가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판 위에서 춤을 출 거고요. 6월 월드컵에서 전 세계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그 여세를 몰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 승리를 받아내는 그림. 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보이십니까? 자, 트럼프는 표를 얻고 머스크는 규제 철폐를 얻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정경유착의 시너지가 이 주식시장에 또 있을까요? 지금 주가가 횡보하는 건 이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마지막 고요함일 뿐입니다. 이 흐름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이 느끼는 이 447달러의 지루함, 이것은 폭락의 정조가 아니라 더 높이 뛰기 위한 무릎 굽힘이라는 거.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는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하며 강제 금리 인하라는 밥상을 좀 차리고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테슬라가 실적 발표와 유럽 시장 방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월드컵과 중간선거라는 거대한 무대 뒤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손을 잡고 규제라는 벽을 부숴버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테슬라는 섣불리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440달러 초반이나 그 이하로 흔들린다면 그것은 시장이 주는 마지막 세일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해요. 트럼프라는 태풍과 머스크라는 선장이 만났습니다. 이 배는 순풍을 탔습니다. 지금의 잔파도에 멀미하지 마시고 1월 말 실적 발표라는 불꽃놀이, 그리고 6월의 월드컵과 11월의 선거까지 이어지는 이 대서사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옮기는 기구라고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주들에게 필요한 건 불안감이 아니라 확신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사실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린 정도예요. 공개된 정보들을 보기 좋게 나열해드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대한 무의 이동,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 고급 정보들은 시장의 깊은 곳, 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많이 벌기도 했지만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솔직히 하나였어요. 주식시장 진짜 어렵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설명만 잘한다고 해결이 되나? 사람들이 이해는 해도 계좌는 안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시청자분께서 메일로 이런 걸 하나 보내셨어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이걸 안다고 해서 내 계좌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자, 그 메일을 받고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좀 어렵구나.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하나를 결정했는데요. 유망 종목 준다, 텔레그램 들어오면 타점 준다, 이런 리딩방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매일매일 주식시장 뉴스를 정리해서 날짜별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렵다, 시간이 없다, 출근하느라 못 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둔 이 자료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차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 실제 주식 차트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바이와 셀 표시가 나와 있죠. 자, 이거 뭐냐? 선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AI가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흐름과 매일 바뀌는 경제 이벤트들을 반영해서 매수, 매도 신호를 표시해주는 이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 흔들릴 때 제일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이 템플릿이 지금은 들어가면 위험한 구간인지, 지금은 매도세가 강해지는 구간인지,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나침반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지표를 좀 사용해본 결과 대략 97% 수준으로 굉장히 일관성이 좋았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템플릿입니다. 원래 이런 템플릿이 밖에서 돈 받고 공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몰래 조용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 시장에서 오래 굴러봤지만 멘탈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뉴스 하나, 기사 하나에 흔들릴 때가 있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렇게 템플릿을 써가면서 시장과의 심리전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 일확천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적지만 꾸준한 수익, 그리고 손실이 크신 분들은 원금 회복까지 가는 길에 이 작은 선물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주식 시황 자료 비공개 파일들과 이 AI 지표 템플릿 어떻게 공유받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채널 아직 구독자가 좀 적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에 시황 정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공개 파일, AI 보조지표 템플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지표가 알려준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필요하시면 두 개 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표 받아도 사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이거 유료 아니야? 결국 텔레방으로 초대하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료로 조용히 여러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시황 정리 파일이 필요하다. 댓글에 비공개 파일, 나는 AI 보조지표 템플릿이 필요하다. 댓글에 보조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그냥 종목만 받고 싶다. 댓글에 종목, 이렇게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한 번에 50%, 100%씩 먹는 시대도 아니고 무작정 버티는 게 정답인 시대도 아닌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발빠르게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셔서 투자하시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